강포수가 두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 떼를 향해 총을 쾅 쏘았지. 안개가 걷히고 나타난 요물의 진짜 정체는 살을 내는 듯한 서늘한 밤바람이 뼈마디를 스치고 지나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참으로 소름 끼치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살아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수백 년간 무섭게 금기시되어 온 저주받은 검은 산에 몰래 들어갔던 청년들 중 단 한 명만이 끔찍한 산송장의 꼴이 되어 마을 바닥을 기어 내려온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혈기가 왕성했던 20살 청년의 머리카락은 하룻밤 새 90 먹은 늙은이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렸고 그의 초점 잃은 두 눈은 텅 빈 허공만을 끔찍하게 맴돌고 있었지요. 청년은 덜덜 떠는 핏기 없는 입술로 사람의 형상을 한 기괴한 검은 여우가 우리를 홀려 죽음의 길을 안내했다고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쉼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그 빛조차 들지 않는 금기의 산속에서는 무슨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인간의 헛된 탐욕이 불러온 살, 떨리는 환각의 숲과 그 산의 잔혹한 정체에 관한 참으로 서늘하고 무서운 예시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저 칠흑 같은 흑령산에 사람 피를 파먹는 악귀가 산다. 미더산 입구마다 붉은 금줄을 쳐두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이어진 지독한 흉년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나뒹굴자 결국 참혹한 배고픔에 눈이 먼 혈기 왕성한 청년 셋이 시퍼런 낫을 들고 나섰습니다. 굶어 죽으나 귀신에게 찢겨 죽으나 매 한 가지라며 죽은 사람도 단숨에 살린다는 천년 묵은 전설의 산삼밭을 찾겠다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야밤에 몰래 금줄을 끊고 짙은 안개 숲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 무모한 선택의 대가로 사흘 뒤 칠성이라는 청년 단 한 명만이 하얗게 센 머리로 완전히 미쳐버린 채 산을 기어 내려온 것이지요. 마을 전체가 끔찍한 공포와 아들의 생사를 모르는 부모들의 절망적인 통곡에 빠져 있을 때 이 마을에서 가장 노련하고 담력이 굳센 55살의 사냥꾼 강포수가 묵직한 화승총을 어깨에 메고 무겁게 나섰습니다. 강포수는 과거 산군이라 불리던 거대한 식인 호랑이에게 얼굴을 물려 찢긴 깊고 흉측한 흉터가 왼쪽 뺨에 길게 남아있는 무뚝뚝하고 강인한 장부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몹시 복잡해지거나 보이지 않는 서늘한 위험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때면 자신의 낡은 화승총 개머리판을 거친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헛소리를 치며 밧줄에 묶여 발작하는 청년 칠성이를 눕혀둔 어두운 방으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살려달라 울부짖는 칠성이의 뺨을 가볍게 치며 도대체 그 끔찍한 검은 산속에서 너희 셋이 무엇을 마주한 것인지 차분하게 눈을 맞추며 캐물었습니다. 칠성이는 벌벌 떨며 눈동자를 까디집고 소리쳤습니다. 상복을 입은 참으로 고운 여인이 산삼이 있는 곳을 안다며 안개 속에서 앞장섰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여인의 낡은 검은 치맛자락 아래로 짐승의 흉측한 검은 꼬리 9개가 살랑거리고 있었다. 며 거품을 무섭게 물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순간 강포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친 듯이 허공을 긁어대는 칠성이의 꽉 쥔 오른손 주먹으로 향했습니다. 강포수가 억지로 그 손가락을 비틀어 열어보니 그 주먹 안에는 사람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참으로 지독한 썩은 내를 진동하게 풍기는 기이하고 뻣뻣한 검은 짐승의 털 한 줌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들짐승의 것이 아니라는 끔찍한 직감이 강포수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포수는 칠성이의 방을 나와 곧장 흑령산의 입구로 달려가 시퍼런 낫으로
무참히 끊어져 나간 붉은 금줄 주변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곁에는 짐승이라기엔 너무도 거대한 기괴한 발자국들이 검은 흙 위로 깊게 파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칠성이의 손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역겨운 냄새가 안개 속에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 서늘하고 끔찍한 단서를 굳게 쥐고 강 포수는 산 어귀 허름하고 음습한 오두막에 홀로 사는 70살의 애꾸는 무당 용신 할매를 깊은 밤 찾아갔습니다. 무당 용신 할매는 털을 보지도 않은 채 대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내리치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강포수야, 이 미련한 사내야, 그 썩은 산에 또아리를 틀고 사는 것은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헛된 탐욕과 공포를 파먹고 사는 천년 묵은 무서운 검은 여우 요물이니라. 본래 저 요물은 천년 전 이 산에서 모진 굶주림으로 자식을 품에 안은 채 얼어 죽은 한 여인의 사무친 원한이 검은 여우의 몸을 빌려 깃든 것이니라. 제 살아생전 채우지 못한 배고픔을 이제는 산자의 헛된 탐욕과 두려움을 파먹으며 달래고 있는 게지. 그 끔찍한 놈은 네가 가슴속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고 무섭게 두려워하는 것을 눈앞에 생생한 가짜 환각으로 보여주며 네 영혼과 목숨을 단숨에 홀릴 터이니 산속에서 안개가 짙어지거든. 절대 네 두 눈에 보이는 달콤하고 끔찍한 것들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스스로의 탐욕과 두려움이 빚어낸 그 가짜 환각에 넋을 잃고 속아 넘어가는 순간 너도 꼼짝없이 저 저주받은 산의 걸음이 되어 살이 파먹힐 것이다. 강포수는 무당의 서늘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짐승의 털 한 줌을 주머니에 단단히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 아직 숲속 깊은 곳에 살아있을지 모를 2명의 청년을 구하기 위해 칠흑 같은 안개가 깔린 흑령산으로 묵묵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흑령산의 입구에 처진 끊어진 금줄을 밟고 넘어서자마자 강 포수의 등 뒤로 스산한 찬 바람이 훅 하고 불어닥치며 산 아래 세상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습니다. 대낮임에도 사방은 달빛조차 없는 깊은 밤처럼 칠흑같이 어두웠고 한치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짙고 차가운 검은 안개가 뱀처럼 강포수의 발목을 스멀스멀 휘감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포수는 화승총을 굳게 쥐고 뼛속까지 시린 기분 나쁜 안개 숲을 묵묵히 헤치며 흙바닥에 남겨진 실종된 청년들의 어지러운 발자국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산 중턱에 가파른 고개를 힘겹게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짙게 깔린 자욱한 안개 속에서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10년 전 모진 돌림병으로 집안에서 허망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강포수의 사랑하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참하고 고운 얼굴로 맑은 미소를 지으며 안개를 뚫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어찌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이 차갑고 외로운 산속에서 당신의 따뜻한 품을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죽은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와 참으로 생생한 그 얼굴을 본 순간 강포수의 태산 같던 강인한 이성은 쿵 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차가운 산속에서 외롭게 버텨온 사내의 가장 아프고 간절한 그리움을 요물이 정확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강포수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넋을 잃고 화승총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아내의 따뜻한 품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뚜벅뚜벅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내의 고운 손을 덥석 잡으려는 그 위태롭고 치명적인 찰나였습니다. 아내의 고운 머릿결 너머로 시체 썩은 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발작하던 칠성이의 꽉 쥔 주먹에서 나던
바로 그 짐승의 악취였습니다. 강포수가 화들짝 놀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번쩍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니 아내의 환영이 서서 자신을 다정하게 부르던 곳은 꽃밭이 아니라 한 발짝만 더 내디뎌도 뼈도 추리지 못하고 끔찍하게 박살날 아득한 청일 낭떠러지의 허공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교묘한 요물의 달콤한 환각, 덫에 걸려 제 발로 허공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을 뻔한 소름 끼치는 첫 번째 좌절이자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강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차가운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무당 용신 할매의 그 서늘한 경고를 다시금 뼈저리게 떠올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을 절대 믿지 말라. 그것은 오직 너의 아픈 그리움과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환각일 뿐이다. 강포수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화승총 개머리판을 꽉 쥐고 거칠게 쓰다듬으며 흩어지려는 이성을 차디차게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시각이라는 인간의 얄팍하고 간사한 감각에 절대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포수는 모자로 자신의 두 눈을 반쯤 가리고 오직 후각과 청각만을 야생의 짐승처럼 날카롭게 곤두선 채 그 지독한 썩은 내가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중심부를 향해 짐승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검은 안개 숲을 뚫고 깊고 깊은 계곡의 끝자락 거대한 바위 동굴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짙은 안개 한가운데서 마침내 실종되었던 두 청년의 기괴한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청년들은 입에 더러운 침과 흙탕물을 질질 흘리며 진흙 바닥에 짐승처럼 납작 엎드려 무언가를 미친 듯이 맹렬하게 파헤치고 있었지요. 그들의 넋 나간 눈앞에는 썩어 문드러진 역겨운 나무 뿌리와 더러운 진흙이 마치 잎이 무성한 엄청난 전설의 산삼 덩어리처럼 보였는지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우적우적 파먹으며 기괴한 웃음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렸던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진흙을 산삼으로 둔갑시키는 끔찍한 환각의 지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여운 청년들의 등 뒤로 하얀 피부에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쪼그려 앉아 그들의 생명력을 탐욕스럽게 빨아먹고 있는 소름 끼치는 광경이 강포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여인의 낡은 검은 치맛자락, 아래로는 무려 9갈래로 흉측하게 갈라진 거대한 검은 짐승의 꼬리가 시퍼런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다니며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불청객의 거친 발소리를 눈치챈 요물은 고개를 획 돌려 강포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포수의 눈앞에 펼쳐진 동굴 풍경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이번엔 거대한 식인 호랑이 떼가 시뻘건 피를 흘리며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과거 강포수의 얼굴을 무참히 찢어 놓았던 사내의 가장 깊고 끔찍한 공포를 요물이 날카롭게 파고든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그 끔찍하고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도망치다. 절벽에 떨어졌겠지만 평생을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온 노련한 강포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식은땀이 흐르는 그 절체절명의 끔찍한 순간 총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두 눈을 꽉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눈앞에 덤벼드는 저 무서운 호랑이 떼는 오직 내 안의 두려움과 공포가 만들어낸 가짜다. 라는 무당의 경고를 굳게 믿으며 오직 코를 찌르는 저 역겨운 짐승의 썩은 내만이 이 숲의 진짜 단서라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조합해낸 것입니다. 그 긴박한 찰나 흑령산에 5가지 해원이 동시에 벌어졌답니다. 첫째 강포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그 썩은 털 한 줌을 꽉 쥐어들고 환각 속 식인 호랑이가 아닌
오직 코끝을 찌르는 진짜 썩은 내의 근원만을 신중하게 조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환각이 아닌 이 숲의 유일한 진짜였지요. 둘째 화승총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견착하고 주저없이 방가쇠를 힘껏 당기자 탕하는 벼락 같은 거친 총소리가 흑령산의 무거운 검은 안개를 무섭게 찢어발기며 산울림으로 진동했습니다. 셋째강 포수의 숨통을 끊으려던 환각 속 끔찍한 식인 호랑이 떼는 연기처럼 허무하고 덧없이 흩어져 버렸고 검은 상복을 입은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넷째 머리에 총알을 정통으로 맞은 집채만한 흉측한 검은 여우가 바닥을 뒹굴며 검은 피를 왈칵 토해내더니 낑낑거리며 9갈래 꼬리를 처참하게 감춘 채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천년간 흑령산을 무겁게 짓누르던 끈적한 안개와 숨막히는 두려움의 환각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거치며 맑고 환한 달빛이 계곡의 바위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답니다. 강포수는 허겁지겁 여전히 진흙을 파먹으며 환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두 청년에게 다가가 그들의 뺨을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킨 뒤 그들을 밧줄로 단단히 묶어 둘러엎고 무사히 흑령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청년들은 며칠 뒤 알아누웠다. 무사히 정신을 차렸지만 자신들이 산속에서 무슨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헛된 탐욕이 불렀던 끔찍한 공포의 감각만이 뼛속 깊이 새겨져 매일 밤 헛소리를 쳐야만 했지요. 두 청년은 그날 이후 평생 음식 앞에서도 먼저 냄새를 맡고 나서야 겨우 한 입 넘기는 기이한 병을 얻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폐인의 세월을 보냈답니다. 흑령산의 무서운 요물이 강포수의 총에 맞아 큰 상처를 입고 숨어버린 후로 검은 산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홀리는 기이하고 끔찍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눈앞의 헛된 재물에 눈이 멀어 끔찍한 산의 금기를 무참히 깼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두 번 다시 그 산의 붉은 금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강포수의 굳센 용기가 천년 묵은 검은 여우의 저주를 깨부수고 끔찍했던 환각의 숲에 마침내 서늘한 침묵을 되찾아준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달콤한 겉모습 뒤에 역겨운 썩은 내를 흉측하게 감추고 있는 수많은 거짓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눈앞의 헛된 욕망에 홀려 아득한 낭떠러지를 향해 걷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밤 들려드린 흑령산의 서늘한 이야기에 등골이 오싹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예시이야기 한 자락 오싹하게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우리 마음속의 헛된 탐욕을 단단히 경계하는 의미로 댓글에 무서워 세 글자만 꼭 남겨주셔도 여러분의 굳센 용기를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설화공방